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잠깐만 이제 이거 했던 것들 잠깐만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작물 한번 해보게요. 77쪽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 나 사고 현장 반복 보세요. 지금 평가 단위는 그걸 꼭 좀 밑줄 꺼놓고, 물리적 부분에다가도 가로 넣기 하나 좀 해주시고, 물리적인 거 있죠. 이 평가 단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입니다. 1동에다 동을 왜냐면, 시설 일정 단위로 계약 원장이 기재된 목적물별로입니다. 거기다 또 단지별로라고 고쳐놓고는 옳게 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단지별로 공제합니다. 자기부담금만. 근데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별로. 아까 하우스 한 동, 두 동 있잖아요. 이 손해 난 거, 이 단지 전체에서 5동 중에 한 동이 피해 입었으니까 20% 피해 입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여기 한 동이 있으면 이 한 동에 대해서만 산정해야 돼. 이걸 목적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그랗게 된 것을 단지라고 말씀드려요. 단지는 뭐다? 단지는 자기부담금이다. 그래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 그랬어요. 이 단지가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하우스가 이렇게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고 이제 여기가 관리사예요. 하우스 9개 있는데 태풍으로 이게 다 박살났어. 다 박살 다 박살났어요. 9개가. 그럼 이제 손해액을 다 산정해. 규격이 똑같으니까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다 1,000만 원. 다 1,000만 원씩이 손해가 난 거예요, 이제. 세금 복구를 했더니. 그죠?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단지별로 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목적물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라고 했습니다. 대신 최고가 100만 원이에요. 대신 목적물별로 자기부담금 공제한다가 과거 옛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자들이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 얼마였냐? 이분이 받을 보험금이 얼마나 1,000만 원에 100만 원 공제하죠. 이게 900만 원. 그렇죠?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99, 81, 8,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 곱하기 9동. 여기 9,000만 원이죠. 마이너스 900만 원. 하겠죠? 그래서 8,100이 일단은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니까. 그래서, 야, 보험금 준다고 해놓고 다 자기부담금 다 빼먹으면 뭐, 난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바꿨어요. 자기부담금은 목적물별이 아니라 단지별이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지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받냐면, 1,000만 원짜리 있죠. 곱하기 9동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얼마 받아요? 9,000만 원이니까 8,9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 많이 나죠? 8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800만 원이 적긴 적죠. 뭐 잠깐 나가서 일하면 되죠. 뭐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자분 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 이 사고가 동일 사고여야 돼. 항상 고민을 하나씩 하면서 하요, 동일. 얘가 10월 5일 날 9동이 다 작살났으면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만 공제하면 돼요. 그겠죠? 근데 얘가 동일 상황, 얘는 10월 5일, 여기까지 싹 바람으로 싹 했어. 그 다음에 얘는 10월 7일, 여기는 10월 20일, 이때 되면 조사를 다 해요. 언제 사고로? 이 집 같은 9동이 다 무너졌으니까, 같은 날 사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사고 났냐, 먼저 사고 날짜부터 따져보거든요. 이게 자기부담금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얼마예요? 3,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3,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3,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00만 원. 그래서 이분은 총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사고다. 10월 5일 하루로 끝났다. 이게 다. 10월 5일 하루로 끝났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만 공제하면 돼요. 그죠? 얘가 9번 사고 났다. 그래서 여기 10월 5일, 6일, 7일, 8일, 매일 한 번씩 하나가 다 박살났다. 그러면 그때는 돼요. 사고 날 때마다 100만 원씩. 이해되시죠? 단지별 1사고당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자, 사고 현장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약 원장상의 목적물과 실제 목적물 일치 여부, 그 다음에 사고 경위, 사고 일시 등을 꼭 확인하고요. 3번 면담 결과 사고 경위, 기상청 재료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료로 손해가 맞는지, 이번 태풍으로 맞는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있습니다. 78조. 손해평가는 아까 설명드렸죠. 피복제와 구조처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피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네모 박스가 중요합니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교체를 한 경우에는 그 피복지 전체 피해를 인정한다고요. 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복지가 싹 있어요. 근데 여기가 500제곱미터짜리예요. 1000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 보니까 전체가 다 군데군데 이렇게 피해가 조금씩 있어. 완전히 다 벗어지진 않았어요. 약간 막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때는 이제 조사자가 이거 전체 교체 하시면 전체 피해로 인정해 드릴게요. 전체 피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전체 교체 하시면 전체 피해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체 피해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갖다가 이게 조금씩 하니까 계약자가 그래? 그러면 이거 200제곱 2만원 쓱 1000제곱미터 2천만원 받네? 그럼 나 이거 한 절반만 이거 뒤집고 여기는 전부 다 청테이프로 싹 발라버릴까? 조금 하니까 발라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500만 이제 수리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피해가 얼마 되냐면 500 됩니다. 500제곱미터만. 이해되시죠?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금씩 피해가 좀 골고루 좀 있어. 전체가 다 조금씩 피해가 다 있어요. 확 찢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때는 뭐예요? 전체 피해로 전체를 교체하면 전제가 뭐냐면 먼저 피해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체를 교체하면 전체 피해로 인정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부분 교체, 금방처럼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계약자가 절반만 교체를 했어요. 그때는 부분 피해로 보는 거예요. 500제곱미터만 피해 입은 걸로 보고 여기에 있는 부분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기는 보험금 안 줍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전체 피해가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 계약자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좀 이렇게 피해가 조금씩 있어요. 한 70% 지금 700이 피해를 입었어. 700이. 300은 이상 없어. 300은. 그래서 부분 피해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 피해는 필요 없는 거예요. 300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700만 피해를 인정한다. 계약자가 이거 300도 같이 갈아버리게 이번에 양해해줘. 그냥 싹 전체 피해를 인정해 안 해준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이게 맞고요. 자, 2번 봐보세요. 구조체 및 부도시설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교체 수량, 그다음에 보수 및 수리 면적 또는 비용,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재조달 비용을 산정한다. 즉 재조달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체 수량이 얼마나 된가, 그 다음에 돈을 이거 교체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얼마 들어갈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수하고 또 이걸 보수를 해야 될까? 그럼 보수하려면 보수 면적이라든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보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인건비가 뭡니까? 보수를 했더니 이 자재가 일부만 보수를 하고는 단위매당 너무 비싸. 재조달가액보다 더 비싸 버릴 때. 보다 보수 비용, 교체 비용 있죠. 얘네들이 더 비쌀 때는 새것 값으로 준다 이거예요. 새것 값으로. 자, 그래서 손상된 네이버 박스 봅니다. 손상된 골조, 즉 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체. 부대시설을 재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 수량 확인 후에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실제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및 시장조사를 통해 피복제 및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요거는 이제 물가 정보표면 다 나와요.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이제 작물 손해입니다. 작물 손해 보니까, 어디를 봐주시냐면, 이거 먼저 79쪽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9쪽. 요거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작물 하게요. 하우스 끝내버리고. 자, 4번 봐보세요. 79쪽 하단에 보면 4번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있죠. 시설 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과 피복제 손해액을 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별도로 산정한다. 이제 이런 거. 이 집이 이제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는데 하우스, 이제 농업용 시설물 있죠. 있고, 부대시설, 이제 뭐 관수시설이라든가, 뭐 양액재배라든가, 환기보온시설 같은 게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부대시설은 뭐 1천만 원을 보험에 가입했다. 뭔지 모르지만, 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뭐 이제 2천만 원에 보험에 가입했다더라. 이렇게. 일단은 가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날, 동일일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죠. 이 동일이라는 건 포인트는 뭐예요? 자기 부담 한 번 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최고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사고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이제 피복제가 손해가 얼마나 났냐? 피복제 손해가 이제 300만 원. 구조체 손해가 이제 1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조건은, 보통 시험 보시면 그냥 조건 줘요.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얼마 났냐면 이제 600만 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분이 받을 보험금은 과연 얼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보시면 손해액 산출 있죠. 자,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그 위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손해액 산출에서. 시설, 1번 보세요. 시설 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에 피복제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손해 얼마 입었어요? 1,000만 원에다가 300 했으니까 농업용 시설물 총 얼마 손해 입은 거예요? 1,300만 원 입었네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얼마? 600만 원 그대로 입어서 총 이 집은 1,900만 원 손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손해를 입으면서 실제로 자 1번 자 장소에서 그 장소 그때 수리복구를 했다. 수리복구를 한 경우에는 이 양반은 보험금을 얼마 받을까 이게 써져 있죠. 제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한 게 뭐냐면 제조달가액 세금값이에요. 제조달가액으로. 그러면 똑같이 손해액이 얼마예요? 똑같이 1,3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리복구를 안 했다. 안 했다면 얘는 이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 얘는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인가요? 8년인가요? 부대시설. 봐보세요. 부대시설은 보니까 8년이네요. 10%씩.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률이 30%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0%. 3년 지났다고. 그리고 얘는 피복제는 지금 1년치 피복제라고 한다면 고정가가 몇 프로예요? 40%였습니다. 그래서 40%가 감가 상각률이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내용 연수가 10년짜리죠. 그랬으니까 5년 하게 되면 얘도 40% 그냥 쉽게 하게요. 5년 됐다 그러면 얘도 40%가 감가가 됐다. 이 감가를 적용할 때는 어떤 때 적용하냐면 현장 수리복구 안 했을 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리복구 안 하면 이때는 이제 얼마예요? 1,300만 원에 40% 이제 다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률이 다르니까.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0.6. 6 주면 되겠죠. 40% 못 주니까. 6. 플러스 1천만 원 곱하기 0.6 입니다. 그러면 36은 18에 780만 원이네요. 그렇죠? 얘는 600만 원에 7%, 70%니까 6, 7은 42, 42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나방밥계 79조 하단에 실제로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발생 후 180일 경과에도 수리복구 설명서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게? 이게 뭡니까? 시가로. 얘가 시가죠. 감가상각된 금액, 시가. 2번이. 네,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장 한번 넘겨볼게요. 고정식 하우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0쪽. 이제 편은 이제 패스하고요.
하단적으로 3번.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금은 밑에 보면 가나 5번에 봐보세요. 5번. 보험금은 갑은 일사고마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비율만큼을 보험 가입금액과 보상 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산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 써놓으면 뭐 다 알겠죠. 뭐 이렇게. 자, 보험금. 야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보험금은 그냥 간단하죠. 미니 작은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작은 거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죠? 보험 가입금액. 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하고 했던 금액과 보험 가입금액이 작은 거. 이 작은 걸 뭘 고발하고요? 보상 비율. 이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원리만 이해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절대 보험금을 막 주지 않는구나. 이거만 오늘 배운 것보다 절대 보험금 그냥 막 주지는 않는구나. 요거만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좀 개정될 수도 있어서 그냥 원리만 지금 설명 쑥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자, 그러면 자, 이 집 과목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80쪽 다시 읽습니다. 손해방지비용 3번, 4번 봐보세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손해방지비용이라든가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냥 아, 이런 비용이 있구나. 아, 근데 거기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거기다가는 그 세 개 있죠. 거기다는 뭐라고 살짝 쓰느냐면 보험자를 위한 비용.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회사잖아요. 이 삼형제. 계약자가 돈을 썼지만 이 돈을 쓴 건 우연치 않게 다 보험자를 위한 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자는 이 비용을 계약자가 들어갔다 하면 그 증빙서를 보고 다 지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손해방지 활동안이라고. 자, 이 집이 지금 태풍이 났다. 그래서 태풍이 막 불어갖고 막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파이프가. 그때 사람 동원해서 이런 걸 고정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방지는 손해방지,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돼요. 아, 국민 여러분, 태풍 지금 경보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바람 한 점 없어. 그냥 좋아. 아, 뭔 태풍 언제 온다 하더니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 그래도 온다 함께 사람 사갖고 한 500만 원 들여서 사람 사서 막 하우스를 막 고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에요. 예방비용이에요. 예방비용. 예방비용은 보험회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발동하는 거예요. 자, 태풍이 와버렸어, 이제. 국민 여러분, 태풍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했는데, 태풍이 와갖고 막 하우스가 막 너덜너덜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는 뭐예요? 낫으로 하우스 피복제를 찢어. 찢으면 바람 부력 때문에 파이프가 뽑힐게 안 뽑히겠죠. 파이프는 앵당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프로서 이제 살려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람 사서 이렇게 쓰는 비용이 뭐 50만 원 들었다. 낫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끄거든요. 이렇게. 그걸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그건 뭐다? 그 방지 활동을 하지 않으면 파이프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죠. 뽑히겠죠. 뽑히게 되면 보험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죠. 그 보험금은 누가 줍니까? 계약자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보험회사에서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똑같은 개념인데 그건 다음에 기회에 또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잊지 않도록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렇더라. 자, 그러고 보험금은 밑에 금방 설명해 읽어 드렸으니까 보고 이제 이 자기부담금 공제한 다음에 다시 보험금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만, 자 보세요.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해야만이 보험금이 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부담금을 산정해야 된다고요. 자, 볼게요. 옆에 81쪽 봅니다. 자기부담금. 최소 자기부담금 30만 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 한도로 있는데 거기에 30만 원인가? 이건 지금 안 되겠다. 여기다가 30만 원하고 100만 원 있죠. 여기는 피복제 이외 사고라고 쓰십시오.
결국 뭐냐면 구조체 사고란 얘기예요. 구조체가 피복제 합쳐진 사고. 피복제 단독 사고를 뺀 나머지 사고. 이게 파이프 막 빠지고 하는 것들. 그런데 2번 봐보세요. 피복제 단독 사고는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 전부 다 손해액의 10%입니다. 얘도 손해액의 10%. 자, 3번. 농업용시설물과 부대시설의 보험을 모두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 목적의 손해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여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여기 나오죠? 단지 단위, 아까 단지 단위 설명해 드렸죠? 단지 단위로 하고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이 4번 한 줄 갖고 문제를 여러분 재밌게 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단위 사고냐, 목적물 사고냐, 이제 목적물별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사고 한 단지에서 사고가 같은 날 났냐, 여러 번 쪼개서 여러 날 났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까 공부했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피복제 단독사고 이외의 사고는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최소 얼마? 자, 손해액이 100만 원 났어. 자, 구조체하고 플러스 피복제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때 이 손해액이 얼마 났냐면 뭐 200만 원 났다고 그래요.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손해액이 10%니까 얼마? 20만 원? 그렇죠. 30만 원이죠. 손해액이 10%니까 20만 원이지만 최소 얼마? 3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죠. 자, 했더니 손해액이 3천만 원이 났어요.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손해액에 3천만 원 10%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근데 최대 얼마?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집 봐보세요. 이 집은 농업용시설물도 보험에 넣고 부대시설도 보험에 넣었잖아요. 이랬을 때 이때는 지금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공제할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자기부담금 공제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먼저 이 총 자기부담금, 총 자기부담금은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자기 손해액과 부대시설의 손해액을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합쳐. 그죠? 합치면 얼마 나와요? 이 집 손해액이. 자, 복구됐다. 복구됐으면 얼마입니까? 1,300만 원. 그 다음에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가요? 그렇죠? 600만 원이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자, 600만 원이에요. 그럼 1,3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해서 1,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기부담금 얼마? 그렇죠? 1,900만 원에 10%하면 얼마예요? 190만 원. 근데 최대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100만 원인데 라고 했죠. 100만 원입니다. 이 집에서는 총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얼마만 떼면 되냐? 100만 원을 떼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옆에 있죠. 82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다 자기부담금의 가로 1, 2, 3번 봐보세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이 집이 그거잖아요. 지금 두 보험 목적의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손해액 합계했죠.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뭘 하라고? 자기부담금을 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부담금은 얼마? 손해액의 10%로 해라. 대신 맥심이 얼마? 100만 원. 미니가 얼마? 3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집은 190만 원이잖아. 손해액 20%니까 190만 원. 근데 맥심 최고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설정해 놨어요. 그렇죠? 이제 이 100만 원이 산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액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산출하고 두 목적물에 그 밑에가 중요하죠.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